PT를 받고 나서 그게 끝나면은 거의 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우리나라 실정 그나마 나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PT 받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미국 같은 데. 안 해줘요. 누가 해줘요? 보험에서 커버도 안 되는데. 근데 에듀케이션, 환자가 실제적으로 배워서 가서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리헵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논문들이 과학적인 논문들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환자 관리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수술이라는 건 수술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해서 한 거 안 한 거 나눠서 비교를 하면 좋은데 리헵이라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환자가 어떻게 집에 가서 뭘 하든지 뭐 하여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이레벨 스터디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난점 중에 하나지만 하여간 리헵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리헵의 효과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것 같고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리헵은 하루에 한 방 빵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나눠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퍼티그냐 아니면은 이게 리헵을 특히나 스트렝스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버 유즈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장시간 한 방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짧게 하더라도 하여튼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페인 컨트롤 PT, 메인턴스 이런 방법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많이 안 아픈 게 중요하긴 하지만 페인 컨트롤을 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리헵 하시는 선생님들은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정도 페인이 있어야지 리헵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환자가 안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아프다고 찡찡거려도 약간은 무시하고 어느 정도 그게 베이스만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환자 어깨를 막 꺾어주거나 막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페인은 안내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인 컨트롤이 그거지만 이거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페이스는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고 스트레칭에는 뭐 이런 방법이 있지만 뒤로 나중에 넘어가고 스트렝스닝 프로그램이 언제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ROMC의 페인이 거의 없을 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엔드레인지 모션에서 페인을 느낄 때는 스트렝스닝을 해도 되지만 스티프한 환자 내가 90도까지 어깨가 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 환자를 스트렝스닝을 하고 있다? 조금 이상한 치료예요. 그걸 나중에 메인테너스 하는, 프리벤션 하는 거, 뭐 이런 페이스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스트레칭은 이제 뭐 펜들룸, 크로스바디 어덕션, 테이블 슬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지만 뭐 도어웨이 스트레칭, 인터널 로테이션, 또 뭐 무슨 스틱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이 세 개의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 방향을 다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들룸 엑서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계축 운동, 진자 운동이죠. 그래서 델토이드나 이런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고 숄더 조인트는 마일드한 스트레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쉬운 운동이고 크로스바디 어덕션은 아까 얘기했지만 에펙 뒷짐 환자가 뒷짐하는 데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두 가지 운동이 중요한데 인터널 그러니까 뒤에 에펙은 주로 포스티어 캡슐을 타이트니스를 의미하는 거고 포스티어 캡슐을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운동이 크로스바디 어덕션. 이렇게 팔 이렇게 접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고 텔레비전 보라 그러거든요. 환자한테. 이러고 보고 있고 모니터 컴퓨터 하다가도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기 쉽잖아요. 앉아서도. 크로스바디 어덕션도 그렇고 슬리퍼 스트레치라고 해서 인터널 로테이션 at the cubitus position. 좀 이따 그림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스트레칭은 반동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 인체 조직은 비스코 일라스티 그러니까 그 점탄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번 딱 힘을 주면은 늘어나지 않아요. 엿가락처럼 이렇게 계속 힘을 줘야지 이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끝에 엔드레인지 본인이 아픈 지점 그러니까 끝 지점에 가서 최소한
30초 내지 1분간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지 늘어나게 돼요. 케이블 슬라이드는 이제 포워드 엘리베이션에 이제 포워드 엘리베이션이 너무 안 될 때 이렇게 벽이나 아니면은 이 침대나 책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래서 포워드 엘리베이션 엑서사이즈 그게 조금 더 되면은 이제 수파인으로 누운 상태에서 반대손을 이용해서 어시스티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웨이 스트레칭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에이덕션 포지션에서도 할 수 있고, 아까 도어 나비나 아니면 이런 모서리를 이용해서 SI, 그러니까 팔뚝을 붙인 채로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nterior capsule stretching 운동입니다. 그리고 슬리퍼스 스트레치라고 해서 아까 얘기드렸지만 야구 선수들한테 상당히 중요하죠. 슬리퍼스 스트레칭. 왜냐하면 야구 선수들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게인을 하기 위해서 점점 인터널 로테이션이 감소하는 거대 현상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인터널 로테이션 스트레칭이 트로워스 숄더, 그러니까 피칭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주 해주는 게 아주 스마일이나 이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스틱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굉장히 간단하고 동작 자체가 이해가 쉽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칭의 힘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깨에서. 그래서 스캐플러 휴메럴 리듬 이제 관심이 있을 분인데 스캐플러가 이게 떠있기 때문에 흉곽의 모션이나 흉곽의 포스처에 이 스캐플러의 모양이 많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혼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등이 약간 이렇게 굽어있다고 얘기하는데 등이 굽으면 굽을수록 스캐플라가 어떻게 돼요? 앞쪽으로 쏠리게 되죠. 아까 제일 안 좋다는 프로트랙션입니다. 그러면 임핀지가 빨리 일어나게 되죠. 그죠? 어깨 글레노이드메럴 조인트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코틱 포스처를 고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같이 이렇게 어깨를 꾸정하게 있으면 어깨 좀 피라 그러고 해야 됩니다. 카이코틱 포지션은 이렇게 되면은 스캐플라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프로트랙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을 해줘도 임핀지가 많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카이코틱 포지션은 이렇게 바른 자세로 고쳐주는 게 숄더에도 좋아요. 키도 커질 수 있지.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이 있으니까 런치는 왜 나왔지? 뭔가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캐플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고, 왜냐하면 얘는 얼라이먼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냥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근육을 조정하거나 근육을 모디파이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BL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언제나 프로트랙션이 되면 좋지 않은 쪽, 리트랙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트랙션에 관련된 근육, 프로트랙션에 관련된 근육을 살펴보면 주로 세라투스 좋은 놈 나왔죠. 로어 파트, 트라페지우스, 어퍼 파트도 중요해요. 스캐플라를 돌리기 때문에. 이게 내 오른쪽 스캐플라를 따지면 이게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면은 클리어런스가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위에 뜨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또 좋게 되겠죠. 왜냐면 앞으로 갈 때 클리어런스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프로트랙션을 시키는 놈들은 뭐냐? 레베이터 스캐플라, 그래서 스트레칭이 중요하죠. 레베이터 스캐플라의 스트레칭, 롬보이드, 프로트랙션 시키니까 안 좋은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디알 고도가 이렇게 뜨면은 또 안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 롬보이드 스트렝싱도 나쁘지는 않아요. 팩 마이너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팩 마이너 타이트니스가 그게 꽤 흔하거든요. 저도 있죠. 네. 지금 스트레칭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팩 마이너 스트레칭은 좀 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팩 마이너 스트레칭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누구셨지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메디알 사이드에 붙기 때문에 누우면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 스트레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근육 삼각형 포스트라이딩이라고 해서 어퍼 트라페지우스, 로어 트라페지우스,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단련하거나 스트렝싱하는 게 클리어런스에 도움이 됩니다. 스캐플라 리해빌리테이션 알고리즘은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는 거는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약한 근육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스트레이트워드하죠. 그래서 스캐플라 머슬
스캐플라 머슬 중에서 안 좋은 놈. 아까 얘기했죠? 세 개. 얘네들은 스트레칭. 스레노휴메럴 조인트에서 이제 캡슐 타이트니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칭. 그래서 뭐 그런 스트레칭 프로그램들이 중요하고 이제 머슬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세라투스랑 로어 앤 어퍼 트라페지우스 스트렝스닝이 클리어런스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아까 팽마이너가 굉장히 나쁜 놈으로 찍혀 있는데 좀 불쌍하긴 한데 잘라버려도 그렇게 영향은 없거든요. 숄더에 이게 발생학적으로 퇴화된 근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나쁜 놈이라 좀 열심히 스트레칭을 여러분들이 시켜주십시오. 스트레칭, 그렇지, 스트렝스닝이 아니라. 그래서 뭐 스케프라 이거에 뭐 거드는 요즘 생략할게요. 질문 좀 받아야겠죠. 뭐 이런 캐스케이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뭐 이런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좋다고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뭐 프로토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유행인 것 중에 하나는 스캐플라 디스카이네시스 움직임. 그러니까 그 원래 포지션만 말고 이제 숄더가 올라갈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타입을 막 나누게 되는데 뭐 인피리어 윙이 심한 사람은 타입 1.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외우기는.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밑이 뜨면 타입 1, 메디안이 뜨면 타입 2, 위가 뜨면 타입 3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어떤 근육이 이상하고 되게 모양이 이렇죠? 메디안이 뜨고 좀 위쪽이 뜨고. 그래서 타입 1에 대해서는 이제 노웨이 스트레칭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뭐 세라투스 안티어 펀치, 다이나믹 커브, 푸시어 플러스 하면 좀 도움이 된대요. 뭐 이게 롬보이드 단련하는 운동 중에 하나랑 타입 3는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인 뉴트럴, 레베이터 스캐플라이랑 어퍼 트라크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된대요. 근데 흔하게 잘 보지는 않아요. 근데 재활에서 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하는데 뭐 파라스캐플라 머슬 엑서사이즈나 스트레칭을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라투스 안티리어를 하는 건 로잉이 좋죠. 로우로가 훨씬 더 좋은 거 그냥 우리 컨벤셔널 로잉보다는 로우로가 더 좋다 그래서 로잉을 뭐 얘기를 많이 드리고 로우모어 엑서사이즈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왜 로우모어가 뭐예요? 그렇죠. 잔디 깎는 기계를 시동 걸 때 이렇게 당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로우모어 엑서사이즈고 이거는 미들 포스셔네토이드, 미들 트라페지우스 강화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스캐플라의 리트렉션에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면 좋대요. 그다음에 스캐플라 리트렉 프로텍션 비슷한 운동인데 이제 누워서 이제 프롬 포지션에서 아래 운동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라투스 안티리어 펀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플러스 포지션까지 해가지고 세라투스 안티리어를 관련하는 거고 이렇게 세라밴드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나 아니면 교육시키면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월푸시업도 이런 근육들 뭐 대개는 세라투스 안티리어는 꼭 들어가 있죠. 그만큼 스캐플라를 리트렉션 시키는데 세라투스 안티리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나 덧붙여서 아까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팩토럴 팩마이너 타이트니스가 있으면 세라투스 안티리어가 한만 강하더라도 큰 적이 없고 토라식 타이포시스가 있으면 한만 세라투스가 강하더라도 이제 스캐플라가 포트랙티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런 것까지 같이 봐주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커브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운동들이에요. 다 세라투스 안티리어 운동 중에 하나고 레베이터 스캐플라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개 나쁜 근육 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프로트랙션 시킬 수 있는 근육이니까 스트레칭이 중요하고 주로 이렇게 구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산 상태에서 이쪽으로 밴딩하지 않고 목만 굽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는 로테이터 커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로테이터 커프 페어에서 어떤 근육이 중요한가고
로테이터 커프 태널에서 당연히 수프라스피나투스나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인벌브가 돼 있으면은 뒤쪽으로 더 잘 가거든요. 앞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테레스 마이너를 스트렝스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엑서사이즈 스트렝스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그렇게 힘 좋은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단계별로 눈높이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게다가 수프라스피나투스나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끊어져 있으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파워가 무지무지 약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검정색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강한 거를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한두 개 하고 이거 근육 키우려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마우트 무거운 무게를 한두 번 하는 게 근육 키우기 위해서 뭐 근육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오히려 횟수를 조금 늘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두 번 해서 지칠 만한 무게를 시키는 거를 환자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세라밴드로도 할 수 있지만 세라밴드 사기가 아까우면은 아령이나 아니면은 물통, 저런 500cc 물통을 이용해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들면 당연히 익스터널 로테이션 엑서사이즈가 될 거고 반대쪽으로 아픈 쪽으로 누워서 안쪽으로 하면은 서브스캡 엑서사이즈가 되겠죠. 인터널 로테이션 엑서사이즈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테레스 마이너는 특이하게 이 에이비덕션 위치, 에이버 위치 그러니까 에이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위치에서 액션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하려면은 약간 이 상태에서 이거는 주로 인프라스피나투스 엑서사이즈고 에이비덕션 상태에서 이 운동 그러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는 거에서 테레스 마이너가 단련이 더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티리어 델토이드는 이제 그 로테이터 커프가 확 망가진 환자에서 이제 델토이드의 힘만으로 어찌 해보려고 할 때 이제 스트렝스닝을 시키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무게로 말도 안 되는 포지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한 수파인 자세에서 시작해서 좀 잘하시면은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라밴드는 워낙 유명한 거고 다양한 운동 방법이나 아니면은 자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